입니다.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대 안팎으로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하락했던 국내 증시 여전히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등 기대를 접고 코스피는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나 내린 181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락 출발한 이후에 10분 만에 상승 전환해서 장 초반에는 1840선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해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1810선대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1800선도 이탈하면서 1809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1,1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이 매물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조금 줄었는데요. 36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장 초반에 매도하다가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자 뒤늦게 매수로 전환하더니 현재는 기관보다 조금 더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7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보다 낙폭이 더 크게 잡히고 있는데요. 현재는 3.5% 내린 12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4% 넘게 내리면서 120만 원도 붕괴될 위기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연저점을 다시 경시하는 모습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반면에 0.7% 정도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 마찬가지로 0.6% 정도 오르면서 장 초반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포스코도 1.8% 정도 오르는 모습 확인될 수가 있고요. 삼성생명도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3%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3% 넘게 더 밀리기도 했었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외국계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27,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2% 넘게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만만치 않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1% 넘게 내렸는데요. 코스피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1.4% 정도 내리면서 51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 오전장에서는 빨간불을 유지하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더 확대한 상황인데요. 520선 지켜주지 못하고 51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526포인트에서 528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해주면서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기관 쪽에서는 140억 원 정도 그리고 그 절반 되는 물량 외국인 쪽에서 7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만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24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램시마 호재가 소실되면서 하락 전환한 상황에서 오늘장에서 나흘 만에 반등 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혼조름을 보여주고 했는데요. 반등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0.1% 정도 오르면서 4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CJ-오쇼핑이 유일하게 0.1%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1%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CJ-ENM이 0.8% 정도, 파트론과 SFA의 낙폭이 더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에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이렇게 IT 부품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트론은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6%대로 급락하더니 오늘장에서도 3%대로 하락 중이고요. SFA 마찬가지로 5% 넘게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장에서 10원 넘게 오르면서 1,150원대로 다시 진입한 모습인데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세를 보이자 출구 전략이 조기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9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로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와 일정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은 미국의 5월 고용 소비자 신용 증감이 발표되게 되는데요. 5월 소비자 신용 발표는
신용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에 111억 달러였었고요. 지난 5월에는 130억 달러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화요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8일에서 9일 동안 예정돼 있는 유로존의 EU 재무장관 회의가 9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부양 기조를 재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화요일 마찬가지로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공개되게 되는데요. 음식료품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기대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예상치도 살펴보겠는데요. 5월에는 2.1%였다가 6월에는 2.5%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 수요일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6월 고용 동향 발표되게 되는데요. 실업률은 소폭 오르면서 고용 경기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FOMC 의사록 공개와 버냉키 의장의 연설인데요. FOMC 의사록에서는 지난달에 버냉키 쇼크를 불러일으켰었던 버냉키 의장의 연설 내용이죠. 연내 양적 완화를 축소하다가 내년에는 양적 완화를 중단할 것이다. 이것이 버냉키 의장만의 의견인 것인지 아니면 연준위원회 전반적인 컨센서스인지 확인하는 게 이번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0일에는 마찬가지로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요. 버냉키 의장 출구 전략에 대한 기존 스탠스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6월에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좋은 성적을 내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버냉키 의장이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인지 지켜보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요일 일정 좀 더 살펴보자면 중국의 6월 수출입 동향도 발표됩니다. 대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입이 증가폭이 수출의 증가폭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중국의 6월 제조업 PMI가 부진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도 중국의 경기 둔화세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목요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일정은 버냉키 쇼크가 없다면 무난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의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2달째 동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책 기조도 기존의 정책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나 국내 경제 여건이 한은이 새로운 조치를 필요로 하는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도 가시화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완화되고 있어서 국내 경기에 대한 판단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수정 경제 전망도 낼 예정인데요.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기존 2.6%에서 2.7%에서 2.8%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옵션 만기일도 이번에 버냉키 쇼크가 없다면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BOJ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BOJ에서도 현재 완화적 기조를 그대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새로운 정책 제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장기 금리를 포함한 가격 변수가 안정을 찾고 있고 경제 지표도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도 발표되게 되는데요. 실업장 청구 건수 미국의 고용 개선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무난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미국의 7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평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과 유럽의 5월 산업 생산도 공개되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 핵심국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7월 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813까지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적 우려로 이틀째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520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보유 종목 고민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023153-1619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 대형 이벤트 앞두고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분위기인데요. 선물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가 장 초반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과 함께 밀리면서 5일선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관점 유효할지 아니면 관망하는 게 나을지 시장 전략 세워봐 주시죠. 예,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미결제가 좀 증가되면서 들어오는 포지션들이 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신규 포지션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장은 개인들의 수급 변화에 의해서 시장에 변동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개인들은 2천억대 부근까지 1923억대의 매도 우위 쪽이 점쳐져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해 지수와의 연동성 이후에 다시 한번 페이크성으로 한 197억대까지 축소됐던 매수분이 매도로 전환되지 않고 매수세를 좀 꾸준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러니까 관망세 포지션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관계 쪽에서는 투신 쪽이 최근에 시장의 우상향 쪽의 방어 쪽, 선물의 저가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내려 주저앉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부분 속에서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하고 있던 것이 기관계 쪽의 매수 포지션을 잡아준다라는 것은 시장의 방어 쪽,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을 완전히 탈피했다라고 보기보다 우상향 쪽으로 무조건 갈 것이다가 아니라 바닥 다지기 과정이다라고 바라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쪽에서도 보시면 개인들의 콜옵션 쪽에 고집이 상당히 많죠. 이미 마이너스권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손실 부분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만기를 코앞에 두고 단가 작업용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일부 부착되고 있고요. 그런다 해서 또 추가적으로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풋옵션 쪽에서는 이제 오후장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2단 하락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개인 창구 쪽.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50억대 매도를 보시면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는 청산성, 즉 하락 쪽에 포지션을 구축시켜 놓았던 이익 실현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이미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일종의 두 개의 포지션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쪽에서 좀 보겠는데요. 프로그램이 좀 긍정적으로 화답은 하고 있습니다. 차익 쪽에서도 우상향을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가고 있고, 비차익 쪽은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요. 오후장에서 비차익마저도 이렇게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같이 동반해서 들어올려준다라면 시장은 오전장에 우리를 모두 다 마이너스권으로나 또는 손실을 확정짓게끔 유도를 시킨 다음에 우상향으로 끌고 올라간다. 그렇다면 금요일 날장에 삼성전자 이벤트의 여진이 오늘 오전장에 발생이 됐고, 오후장에는 우상향 쪽으로 그 여진들을 종속시키면서 쓰나미의 마무리 쪽으로 우상향의 어느 일부 옵션 만기를 앞둔 포지션 구축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일장은 저는 여전히 전일 오후장과 마찬가지로 바운딩을 치러 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일 금요일날 저가에서 매수를 잡아서 끌고 넘기듯이 이런 포지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800억대 정도 들어오지만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 즉 시장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래도 꾸준하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렸기 때문에요. 2,500도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시장은 완전히 슈팅 쪽으로 간다. 그러면 기간상 플레이상으로도 내일 오전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모멘텀을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옵션 이제 선물 쪽 봤으니까 지수 쪽으로 보면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종가상 부근으로 지켜야 될 235.30 요 자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요 자리 정도가 조금 내려오면 요 정도입니다. 여기 지금 지지력 여부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종가로 지지하면 기술적, 즉 바닥이 원A 바닥이었기 때문에 다지기, 결국 타석을 한다 그러죠. 바닥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의 변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웃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종가상 235.30을 지켜주고 끝내준다라면 기술적 바닥 따지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상향, 만기 이벤트만 제외한다면 단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개인들이 콜옵션을 들어온 게 만기에 위쪽 상방으로 열릴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지배적으로 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건 하나의 페이크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옵션 쪽은 아직 대응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가의 콜옵션을 잡으신 분들은 일단 종가상에 슈팅 나가면 익절해놓고 재매수 관점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 한 우리는 눌림 매수로 대응하자. 여기서 매도로 전환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무포지션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점 아쉽지만 상단 부근에 240대를 터치할 수 있었는데 터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는 변곡자리점을 좀 낮추겠습니다. 상단은 238.80 정도로 낮추겠고요. 중간밴드 236.15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밴드는 234.70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차적으로 239대에서부터 1P포인트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킹의 다지기 여파가 만기를 앞두고 움직이는 부분인데요. 현재 금요일날 오후장의 징후가 시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바로 개인들의 풋옵션이 증가되는 속도보다 외국인들의 풋옵션의 방어 쪽으로 청산 나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힘드시더라도 눌린 매수를 잡자, 선물 쪽 파상 포지션은 매수 잡고 끌고 올라가자라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전략을 바꾸지 않고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종가상 235.30 지지 여부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우상향하겠다라는 전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파워 비법 이어집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 통해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주요 이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6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언급했느냐일 것 같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향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도 결정이 되겠죠. 일단 어떻게 예상되는지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의 지표를 좀 보게 된다면 그 네. 고용 증가수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19만 5천 건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예상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판단하기에 고용의 안전의 기준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일자리 증가수가 20만 개 이상 꾸준하게 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 또한 마찬가지로 7.6% 그대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지표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월에 일단 양적 완화 조기 종료를 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상당수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된다면은 9월 달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단 한 사람만이 2014년도에 일단 조기 종료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밀어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조기 종료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흐름들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과거에서부터 조기 종료 부분들, 이 부분들에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9월 달에 조기 종료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된다, 만약 확실시가 된다면 네. 아마도 그 시기까지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재료가 지금 현재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9월 달까지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면 재료에 대한 소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적인 조정을 좀 많이 받아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 조정에 대한 성격이 좀 다소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기 종료가 좀 확실히 예상이 된다면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 더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선적으로 네.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매도의 규모는 상당히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보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상당폭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거래가 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물 시장뿐만이 아니라 파생 시장 쪽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탄력적인 혹은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부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좀 무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제는 앞으로는 과도하게 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못지않게 유럽 쪽에서도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EU 재무장관 회의도 좀 기다려지고 있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스나 포르투갈 문제가 좀 해결될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포인트 짚어봐 주시죠. 예, 우선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유로존 쪽에서는 일단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양적 완화를 좀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네. 부분들이 얘기가 예측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해묵은 얘기죠. 포르투갈이나 뭐 그리스 얘기 상당히 좀 해묵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시장에 꺼내 들고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재정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준을 일단은 좀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들 재정에 대한 기준을 좀 변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정 적자에 대한 확대가 우려가 없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규모에 대한 투자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유로존에 대한 경제 위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일단 모면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일단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을 좀 쓰면서 일단 경기에 대한 활성화를 좀 불어넣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부분들에 인해서 아무튼 중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할지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이번 주 우리 국내 이벤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7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옵션 만기일도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의 매수 차익자는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상당히 좀 외국인 쪽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많이 좀 구축해 놓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 시장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좀 작용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단 매도 포지션 좀 구축해 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할 부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단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어느 정도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손을 떼놓고서 일단 시장을 좀 관망적인 그런 분위기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수 방어적인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도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적인 매수세는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옵션 만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추천 종목을 받아보는 차례인데 이번 주는 KT뮤직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는데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시겠다고요? 네, KT뮤직을 예. 지난주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매수가 체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KT뮤직 개별적인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큰 대형 섹터의 종목군들은 다소 좀 투자하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의 부분들 때문에 하드웨어나 IT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KT뮤직 같은 경우는 음악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유통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요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시장 점유율 4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KMP 홀딩스를 좀 자회사로 편입을 좀 했는데요. 일단 이 자회사의 편입, 이 합병과 함께 일단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좀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이 KMP 홀딩스가 대부분 다 음원에 대한 6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KT 쪽에서 중국에 대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한류 열풍이 좀 뜨겁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KT뮤직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KT뮤직 같은 경우는 음악을 통해서 일단 음원 사업에 대한 성장이 꾸준하게 좀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이 일단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4,565원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매수 포인트는 약 4,500원 정도대까지 일단 4,500원 정도를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네. 4,15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네.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T뮤직 제 추천 받아봤고요. 정재훈 멘토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이 담겨 있죠. 현금 비중이 55%이고요. 파워로직스와 아비코전자, KT뮤직이 15%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비코전자 좀 손실이 많은 상태네요. 마이너스 12.2%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파워로직스는 마이너스 7.5%, 새롭게 편입된 KT뮤직은 매수가 도달하지 못하면서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총 3종목이 있는 상태인데 한 종목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비코전자 손절가를 하향하시겠다고요? 네, 아비코전자가 최근에 좀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 기기 쪽에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부품주들이 상당히 최근에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아비코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만 이 스마트폰 쪽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 기기, 전자기기 쪽에서는 다양하게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아비코전자의 일단 상승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이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여전히 기대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들뿐만이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8,000원대에서부터 4,000원대의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적으로 7,000원대 그 고가권역을 좀 형성을 해주고 나서 한 차례 눌림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가 기준이 5,140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게 5,100원 정도면 충분히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 마찬가지로 좀 보시더라도 20주선을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략 목표가는 제가 8,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100원 정도대까지 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소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종목을 그냥 손절가를 이탈했다고 해서 손절을 해버리게 된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그냥 그대로 끝까지 유지를 해 나가면서 AS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인데요. 7월 들어서 주가가 좀 계속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장중에 손절가를 이탈하기도 했던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파워로직스도 충분히 좀 보유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화학 쪽 소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기업인데요. 우선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소재 종목군들이 탄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멘텀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사업 쪽에서도 이제 현재 성장 가도를 좀
다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약 한 6월 중순, 6월 중하순경에 5,350원권역의 저점권역을 좀 기록한 이후에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다지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보유 관점을 좀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변함없이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로직스도 계속 한번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파워비법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고민 많으셨죠? 지금도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좀 예,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살고 저요? 계시는지요? 네. 네,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 부산이요? 동래구에. 네, 예. 오늘 부산 날씨 어떤가요? 좀 서울은 장맛비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오전에 이제 부ton했는데 음. 지금 날씨가 화창하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예. 자, 예. 일단 시청자님, 고민되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성지건설. 성지건설 보여 계시고요. 네네, 예, 8,800원이고요. 네. 15%. 8,800원에 15%, 좀 최근에 네네. 매수하신 건가 봐요? 예, 예. 아, 예, 그러시고요. 조금 올라가더만 내려가쁘네, 예. 아, 그래요? 이거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니면 좀 보유하신 지 꽤 되신 종목이세요? 한 6월 달에 아니요. 매수하신 건지. 아니, 며칠 안 됐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성지건설 그리고 다른 종목은요?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 네, 역시, 18,400원. 네. CJ 헬로비전 18,400원에 비중은요? 15%. 15%.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보유 계신가요? 예, 루멘스. 네. 11,100원. 루메스가 11,100원에 11,100원. 네. 15%. 아, 15%. 그리고 네. 한 종목 더 있으시다고요? 예, 원익 IPS 네, 원익 IPS 6,800원 15%. 6,800원에 15%. 일단 네, 가격대를 보니까 다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좀 손실이 이번에 많이 있으세요. 매수했는데 네, 조금 올라가고 네. 저기 원익 IPS가 더 7,400원까지 갔었는데 좀 더 간다고 해서 놔뒀더니 아, 계속 그러셨어요. 빠져버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만 좀 수익권에 있는 상태이고 남은 세 종목이 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셨는데 예, 바로 아니 꼼꼼하게 이제 상담. CJ 헬로비전도 예, 네. 하도 빠져서 하니까 이것도 아. 매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김소연 대표님께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래도 오늘 CJ 헬로비전은 한 3%가량 좀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예, 예. 네, 좀 다행인데. 근데 이게 매도가 어느 시점이 될지 전부 흘러내리다니까 걱정됐어요. 네, 그럼 먼저 저 순서대로, 제일 먼저 말씀 주셨던 성지건설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네. 자, 성지건설은 며칠 안 되셨는데, 이거 특별히 매수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여기에 차트도 보니까. 네. 예, 밑에서 기고 있고 또 정권사에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아,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하던가요?
네네. 어느 증권사에서 이걸 추천하던가요? 그건 기억이 없네. 아, 이거 당장 파셔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네, 파셔야 됩니다. 예. 이거 예. 저평가된 종목은 맞는데요. 네네. 이거 지금 6월 달에 급등했던 이런 모멘텀, 이런 뭐 반등폭을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네. 일단 건설주 실적 자체가 이 종목이 1분기 때 실적이 겨우 그냥 좀 흑자였어요. 예. 2분기 때 좀 기대를 해본다 할지언정 큰 기대는 안 하신 게 낫고 오히려 조금 올라갈 확률 자체는 반이 안 된다고 제 기준에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선별할까요? 네, 그냥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네. 정리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를 예. 매수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제 CJ 헬로비전이 예. 이거는 언제 사셨어요? 이게 한 열흘 됐나 일주일 됐나 그렇게 됐어요. 한번 딱 9,000원 올라갈 땐 정리 안 하셨고 예, 그 올라갔을 때 그 정리를 못했어요. 네, 이거 제가 정리할 거기 정도의 뭐 아니라서. 만족스러운 수익률도 아니었으니까요, 사실상. 네네. 자, 이게 상장한 지 작년 11월이잖아요. 자, 네네. 그것도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근데 주목해야 될 점은요. 예. 그 CJ 헬로비전이 최근에 그 여러 이제 지방 쪽에 있는 케이블사들을 계속 잡아먹고 있어요. 예. 그 M&A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올해 예상치 자체는 매출 부분에 있어서 한 25% 정도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은 돼요. 근데 네. 제가 보건대 그 이상 더 매출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또 하나 이쪽 관련주들이 좋은 게 그 지금 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적 성격까지 같이 좀 엮여 있어요. 요즘에 추세는요. 네. 그래서 이 CJ 헬로비전은 시장이 흔들리는 거랑 상관없이 계속 예. 꾸준하게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성지건선 정리하신 걸로 예. CJ 헬로비전을 더 사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비중 자체가 15%시잖아요. 네네. 이걸 한 20% 정도까지 더 올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자체는 CJ 헬로비전은 예. 한 2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도까지. 수익은 너무 많지는 않지만 5% 정도 수익 나시면 예. 그때는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괜찮거든요. 네. 네, CJ 헬로비전은 걱정한 종목이 아니고 잘 사셨어요. 네. 네, 정말 잘 사셨고요. 네. 자, 루멘스 말씀드려 볼게요. 예. 자, 루멘스도 최근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했어요. 루멘스도 정말 잘 사신 거예요. 네. 정말 잘 사셨고요. 네. 그냥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약간 네. 좀 주춤할 뿐이지 종목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특히 그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올해 그 실적이 매출액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좀 증가 예상치가 있어요. 네. 2분기 실적도 루멘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지금 2분기 실적 기관들과 외인들이 그래도 가장 최근에 많은 이슈와 지금 주도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게 LED 관련주잖아요. 네네. 루멘스가 LED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적도 좋은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다시 기관들과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거예요. 네. 장이 조금만 움직여준다면 그러면 네. 루멘스는 서울반도체 같이 포스코와 시티 같이 막 움직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마찬가지고요. 큰 폭의 상승을 줄 거기 때문에 예. 루멘스도 비중을 20%까지 늘리세요. 아, 예. 성지건설 그거 파신 걸로. 예. 네, 그래서 비중이 아직 5%가 남아있죠, 파신 게. 네네. 예, 그래서 CJ 헬로비전 20%까지 늘리시고 루멘스도 네. 20%까지 늘리세요. 네네. 정말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원익 IPS가 약간 좀 최근에 그 반도체 설비 종목들이 안 좋아가지고 네. 같이 좀 빠져주고 있어요. 네네. 원익 IPS가 빠지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안 좋으니까. 네. 네. 이 친구 원익 IPS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에다가 납품이 들어가거든요. 아, 예. 네, 제가 좀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네. 원익 IPS는 지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거의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저 탑에 들 정도로 지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지만서도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았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는 거고, 실적으로 최근에 추세가 IT 관련주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같이 좀 동반적인 바스켓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지 종목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거든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다시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은 10조 이상은 무조건 달성을 할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럼 꾸준하게 좀 더 반등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그 원이가입 횟수도 고스란히 다시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원이가입 횟수도 비중을 20%까지 늘리셔야 돼요. 네, 단가를 낮추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성지건설 정리하시고 나머지 세 종목을 비중을 20% 늘리시고 현금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 전략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지건설만 빠르게 조금 손절, 빨리 좀 마이너스 한 3, 4% 되실 것 같은데 정리하고 나오시고 이렇게 갈아타신 전략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상담해드리는 동안 루멘스에 대해서 또 문자로도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좀 1030님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ICT에서 두 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포스코 ICT. 먼저 첫 번째 분은요. 포스코 ICT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가 적당합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고요. 다음 분께서는 포스코 ICT 7,760원에 매수했고 비중 20%인데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께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최근에 추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을. 네. 그래서 수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한 8,300원 정도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8,000원 아래에서 샀고요. 그래서 한 수익이 한 5, 6% 정도가 나는 상태인데 최근에 수급 상황이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보니까요. 정말 환상적인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 포스코 LED, 서울반도체랑 같이 이제 합작 회사가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장마 시즌 끝나면 당연히 전력에 대한 부분 또 한 번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 주가, 스마트 그리드 주들이나 관련주 주가 다시 껑충 뛴단 말이죠. 그러면 포스코 ICT는 거기 숨은 수혜주로서 계속 조금 각광을 받았으나 주가는 주춤해 줬는데 최근 들어 주가 흐름 자체는 오히려 거래량 터지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반등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좀 소폭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거래량이 웬만큼 나와줬어요. 많이 나왔을 때 거래량 정도가 나와줬단 말이죠. 금요일은 너무 많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지금에서 가격을 목표가는 제가 8,300원이 아니라 저는 이제 바꿔주고 싶어요. 사실 목표가는 더 이상 8,300원이 아닙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은요. 이제 10,000원 보셔야 돼요. 충분하게 10,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고 1차적으로는 한 9,500원까지 무리 없이. 자, 오늘 원래 조금 좀 더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좀 엮여서 워낙에 또 코스닥 대장주에 섞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과 엮여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게 저는 매수 기회라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더 가져가시는 전략. 아까 뭐 7,760원에 사셨다 했잖아요. 더 가져가십시오. 더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더 사도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더 뛸 겁니다. 1분기 때 흑자 전환했고요. 2분기 때 엄청나게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서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거고요. 3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향상 가져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고요. 코스닥이 살아날 때 외인들과 기관들이 바스켓 매수가 들어올 때 무조건 사는 종목입니다. 연기금 자금 집행할 때 무조건 사는 종목이에요. 꼭 좀 매수도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포스코 ICT 오늘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은 10,000원대까지 홀딩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기아차가 들어왔습니다. 기아차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37,700원, 비중이 25%, 전망과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기아차 현재가가 62,200원, 수익이 상당하신 분이에요. 좀 부럽네요. 37,000원이요? 네. 근데 이제서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주십니까? 2010년 말쯤에 사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주봉 차트 열어놨는데요. 자, 2010년도 이게 언제죠? 날짜상으로 보면요, 뭐 한 10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때 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긴 2011년 중순부터 2012년까지 한 이 박스권 내 장세, 그러니까 7만 원대 부근, 8만 원대 부근에 있을 때 정리를 안 하시다가 이제서야 장이 안 좋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은 정리하시는 게 아니고 더 사셔야죠. 기아차를 왜 지금 이제 정리하시려 생각을 하십니까? 빠졌으니까 더 빠지는 게 아닌가 불안한가? 그게 아니고요. 서서히 기아차 다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충분하게 올라가고요.
엔저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원저에 대한 효과도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 다시 올 겁니다. 한번 이슈가 돼서 조만간에 얼마 전에 한번 튀었었고요. 다시 한번 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할 거고 꾸준하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국내에서 그래도 자동차는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불안한 부분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박스권 라인을 그어놨는데 저점에서 고점 라인을 제가 잡아놓은 겁니다. 65,000원 라인이 저점 라인이고요. 주봉상으로 고점 라인 박스권이요. 그리고 8만원이 고점 라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5,000원은 오늘이라도 당장 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천천히 반등을 주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잡으셔야 되는 부분 65,000원 라인보다는 저는 7만원일 때는 고민하셔도 된다 생각해요. 네. 7만원일 때 고민하십시오. 지금은 그냥 홀딩 네. 하시는 거고요. 7만원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매수가가 37,000원 정도 시잖아요. 한 80, 90% 드셨을 때, 그때 네. 계좌 보시고요. 80%, 90% 됐다. 90% 넘는구나. 그때쯤에 한번 고민하십시오. 지금은 굳이 고민할 필요 없고요. 2분기 실적도 양호할 거고요. 3분기에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7만 원까지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7만 원대까지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하시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네, 전화 연결 상태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시는지 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젠백스 네, 젠백스요. 22,900원에 30%. 네, 22,900원은 30%고요. 테라시미콘 네, 테라세미콘. 17,300원에 50%. 아, 17,300원에 비중이 50%시고요. 예. 예, 일단 두 종목 좀 손실이 있으세요. 예? 네, 좀 손실이 있으신 상태네요. 예. 네. 아침에 뭐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네, 매도하려다가 네. 좀 기다려보는 중이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좀 기다려보는 게 괜찮을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TV를 좀 안녕하십니까. 크게 틀어놓으신 것 같네요. 예, 네,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요. 전화 좀 목소리 집중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젠백스부터 제가 좀 살펴봐 드릴게요. 자, 젠백스가 이게 사실상 그 임상 실패로 인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38,000원대 부분, 37,000원대 부분부터 해서 하한가를 며칠 갔죠? 하나, 둘, 셋, 네 번 간 이후에 네. 다시 현재 그 가격대 정도까지 살짝 올라간 가격대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약간 조금 소염제 비슷한 약으로 좀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새로운 약을 또 개발하게 된다면요. 임상 1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젠백스는요. 그 항암제에 대한 부분을요. 그러면 다시 그 약에 대한 부분을 등록을 다시 소염제 정도로 다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사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은 그래도 5만원대까지 한번 흔들렸던 가격대, 5만원부터 빠졌던 가격대를 원상복귀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자체가 확실하게 턴할 수 있는 그 시점보다 또 모멘텀이 너무나 좀 작아요. 부족해요. 그래서 젠백스가 지금 매수가가 얼마시죠? 매수가가 젠백스가 22,900원이시네요. 네. 자, 22,900원이신데 이게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 기다릴 수는 있어요.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저가 부분은 확실한데 반등을 얼마나 크게 줄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기다리신다면은 손해는 안 보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목표가를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은 정말 목표가를 지금형 가격부터는 한 25,000원 라인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젠백스는 예전부터 해가지고 각 대학교 의사들부터 해서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을 제가 알고 있고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금을요, 의사들도.
그런데 지금 사실상 실패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젠백스는 다음에 임상에 대한 새로운 약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그 기대감 자체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주가 흐름도 크게 가지 못해요. 계속 현재 구간에서 움직여주다가 단기간으로 잘 가야 25,000원 정도밖에 못 간다고요. 그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등을 주면요, 조금 거의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수익이 낮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종목은요, 시장에서 중심이 아니게 벗어난 종목입니다. 또 한 번 모멘텀이 발생해도 네.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폭이나마 수익 났을 때 반등을 줄 겁니다. 그때 정리를 하시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세라테미콘. 자, OLED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두권에 있는 회사죠. 자, 세라테미콘도요, 최근 들어 흐름 자체를 보면요, 역시나 좀 코스닥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좀 그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저는 남아있다 판단을 해요. 실적 부분과 있어서 크게 그래도 나쁘지 않고 양호하고 꾸준하게 그 바닥권 라인 13,000원대, 14,000원대 바닥권 이 비슷한 라인 자체를 터치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종목 자체의 가격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올해부터 살펴볼까요? 올해 1월부터 해서 매물대 자체도 살펴보자면 이 아랫라인 빠진 가격대의 매물대는 많이 없습니다. 바로 이 위에 부분 좀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면 바로 이 위에 가격대 2만원대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반등을 주면은 그래도 빠르게는 2만원대까지 회복은 됩니다. 자, 테라세미콘 매수가 자체는 지금 17,300원이신데 17,300원부터 해가지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더 크게 갈 때 단기간으로 먼저 도달해야 될 가격대, 그러니까 제가 요건 충족을 하기 위한 2만원을 가기 위한 요건 충족의 첫 번째 가격대 라인 자체는 18,000원입니다. 자, 일단은 고점 라인 21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박스권 형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반등을 줄 때 18,000원 이상 뚫고 올라가면은 무조건 2만원 가는 종목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굳이 지금 파신 마시고요, 가져가시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깨고 내려갈 때, 이 종목은 그래도 손절가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손절을 대비하실 때는요, 16,000원 라인 깨고 내려가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21선 깨고 내려가면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16,000원 깰 땐 정리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8,000원 이상 가는지 여부 좀 지켜보시고, 네. 그때 뭐 단기를 노리시던가 아니면은 2만원까지 기다리시던가,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빠르게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봐 드릴 텐데요. 신일산업이 들어왔습니다. 3241님께서 문자 보내셨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600원, 그리고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도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종목이 아닙니다. 다른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그 선풍기 관련주, 여름 수혜주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신일산업은요, 지금 1,600원이라 하셨잖아요. 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지금 먼저 테마성이 한번 돌았기 때문에 주가가 한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조금 6월달부터 한 지수의 흐름상 같이 엮이면서 약간 주춤한 흐름이었는데, 장마 시즌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에어컨 판매량 증가하는 거 당연한 거 아실 거고요. 당연히 선풍기 얘기 또 전력이 또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선풍기 사용하라고 또 얘기가 뉴스에서 또 많이 나올 겁니다. 또 한번 그때 나오는 게 전력 소비량에 대해서 뉴스에서 또 엄청나게 때려주겠죠. 네. 선풍기가 뭐 에어컨보다 얼마나 절약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일산업 주가 다시 한번 또 움직여 줄 거란 말이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요. 네. 지금 현재 구간 장마 시즌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비중 100%라고 하셨죠. 네. 더 사실 수 있으면 더 사십시오. 지금 비중이 100% 하셨는데 좀 더 사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좀 더 모아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조금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홀딩하시는 전략 아니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 그게 좀 네. 가장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일산업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선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 시장 모두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후장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